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비유동 부채 계속 이어서 볼게요. 59페이지 보세요. 저 59페이지에 가운데 3번에 퇴직연금까지 했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4번에 기타 비유동 부채부터 볼게요. 자, 기타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이 있죠. 예, 장기 차입금은 빌린 돈인데, 빌린 돈 중에서 갚아야 할 기간이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돈, 그게 장기 차입금인 거고, 자, 그다음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여기 세입자가 있고 임대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는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낸 거는 임차료가 되겠죠. 비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은 거는 수익이죠. 임대료 계정 과목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판관비, 요거는 영업의 수익. 그다음 보증금. 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정 과목이 임대 보증금이에요.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차자, 차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빌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차 빌리면서 보증금을 낸 거죠.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자산 중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임대 보증금은 이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빌려줄 대자예요.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예요.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이 분류가 되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나 보증금이 차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자가 다 들어가요. 계정 과목을 보면 이 차자 들어가는 거는 다 차변에 오고 대자 들어가는 거는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수익이고 부채고 이거는 비용이고 자산이고 그래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5번에 외화채권 채무인데 그 보기 전에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65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65페이지 11번. 국민은행에서 2년 후 상한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분개할 필요 없고 돈 빌린 거에 대한 분개만 하면 돼요.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3천이고 대변의 차입금이 오는데 2년 후 상한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에 외화채권 채무가 있죠. 그건 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페이지 65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65페이지 가보시면 자, 1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8월 10일이고 2001년 10월 25일 발생한 외상 매출금 중 외화 외상 매출금 US 1000달러를 해소하여 전액 2002년 8월 10일에 당좌에 입하였다. 정기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돼. 정기 10월 25일 날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거니까 2001년 10월 25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고 대변의 제품 매출. 근데 수출한 금액이 1000달러죠. 근데 우리나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걸 달러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을 해야 돼요. 자, 원화 환산할 때는 그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을 하면 돼요.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월 25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이렇게 오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현재 차변에 1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액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한번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요. 결산일에는 결산일 날의 환율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결산일 가서 봤더니 환율이 12월 말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 됐대요. 그래서 결산일 날의 환율로 평가를 했더니 평가액이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된 게 110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를 더 업시켜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더 업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8월 10일 날에 이제 받았대요, 돈을. 자, 그러면 장부상에 외상 매출금은 얼마라고 잡혀 있어요?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서 11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전년도 말일 날의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장부에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10만 원이 빠져요. 자, 외상대금 받는 분기예요, 그냥. 자, 외상대금을 받는 분기인데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당좌 입하였다.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요 금액은 들어오는 날의 환율로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날의 환율이 얼마가 되냐면요, 1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50원이 돼요. 그래서 105만 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0만 원인데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5만 원 이렇게 받은 거죠. 들어오는 날의 환율로 돈을 받는 거예요. 현재 장부상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인데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1000달러인데 이거는 받는 날의 환율로 돈이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110만 원인데 105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만큼 적게 받은 거예요? 장부상 금액보다 5만 원 적게 받은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외상대금을 해소하면서 돈을 적게 받은 거, 이거 외환차손이라고 해요. 환차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외환차손 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하실 때 외화 환산이익, 요거는 결산일 날에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고, 외환차손은 외화 거래가 종결될 때 돈을 해소할 때의 차익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을 서로 헷갈리면 안 되세요. 이건 결산일 날에 나오는 계정 과목, 요거는 돈을 해소할 때, 대금을 해소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13번 볼게요. 13번에 시티은행으로부터 2001년 10월 12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달러를 2002년 8월 12일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10월 10일 날에 돈을 빌릴 때에는 빌리는 날의 환율로 이렇게 차입금이 계산이 돼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채권 채무를 그 외화 채권 채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린 날의 환율로 1200 잡혀 있었고 결산일이 되면 결산일 날의 환율로 평가를 해야 돼요. 결산일 날의 환율이 얼마냐 봤더니 2001년 12월 31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그러면은 1100만 원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그럼 100만 원을 없애줘야 되겠고 빚이 줄어든 거는 이익 난 거죠. 대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 과목뿐이잖아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고, 그 다음에 X2년 8월 12일 날에 돈을 갚아요. 빌린 돈 갚으니까 1200 중에서 100 상환했고 나머지 1100이 남았죠. 전년도 말일 날의 환율인 1100만 원으로 평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100을 갖고 갚는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당 1050원이니까 1000달러 곱하기 1050 하면은 1050만 원이 되겠네요. 1100만 원인데 1050을 갚은 거잖아요. 맞나? 아니구나. 제가 문제 잘못 봤다. 그 맨 밑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네요. 1000만 원을 갚게 되겠네. 1000만 원. 1100인데 1000을 갚았으니까 100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외환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 8월 12일 날 다음 페이지예요. 전달 20일 홍콩 지멘스사의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 대금 12,000달러를 금일 달러로 송금받은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단 전폐임 역시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하라. 자, 여러분들 제가 12번하고 13번 문제는 이렇게 가정을 다 보여드렸는데 시험에서는 가정을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외상 매출금 받는 분계죠. 그러면은 일단 외상 매출금 받는 분계를 이렇게 하세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빼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로 하세요. 일단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이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가장 최근의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을 거예요. 언제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대요? 전달 20일이죠. 그럼 전달 20일 날에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12,000달러 곱하기
전달 20일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당 1,300원이잖아요. 그럼 1달러당 1,300원 이렇게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럼 12,000달러 곱하기 1,300 하면은 1,560만 원. 그걸 빼세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빼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대변에 빼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을 받는데 받는 거는 받는 날의 환율이에요. 받는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금일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320원이죠. 그래서 12,000달러 곱하기 1,320 하면은 1,584만 원이에요. 1,584만 원. 자, 요거는 이제 받는 날의 환율. 받는 날의 환율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발생된 채권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1,560인데 1,584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만큼 더 받은 거예요? 예상보다 24만 원 더 받은 거죠? 예, 그거는 외환 차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차익 24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5번에 당사는 2001년 8월 9일에 일본에 소지한 야마다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원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외상매입금 갚는 분개하세요 그냥. 차변의 외상매입금 빼고 대변의 현금. 자,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은 100만 원이잖아요. 갚아야 될 돈은 외화예요. 그럼 이건 언제 환율로 평가가 됐느냐?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전년도 말일이겠죠. 2001년 12월 31일. 자, 2001년 12월 31일 날의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날의 환율로 연도를 좀 바꿀게요. 이 문제가 전부 다 2001년 문제인데 2002년이 나왔네. 2001년이라고 된 거는 2000년이라고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이라고 된 거는 2001년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00년 8월 9일 날의 환율이 100엔당 1,000원. 그 다음 2000년 12월 31일 날 환율이 100엔당 900원. 2001년 8월 15일 날 환율이 100엔당 950원이에요. 자, 그러면 환율이 1엔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1엔당 전년도 말일 날의 환율은 1엔당 9원인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전년도 말일 날의 환율로 평가가 돼 있었겠죠. 그럼 전년도 말일 날의 환율이 얼마였어요? 1엔당 9원이죠. 100엔당 900원이니까 1엔당 9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말일 날에 외상매입금은 100만 원 곱하기 1엔당 9원에서 9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얼마를 빼야 되냐면요. 900만 원을 차변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갚았죠. 갚는 거는 갚는 날의 환율로 돈이 나갈 거예요. 자, 100만 원이고 갚는 날의 환율이 얼마냐면요. 갚는 날이 2001년 8월 그 표에 8월 15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8월 13일로 좀 바꿀게요. 죄송해요. 자, 8월 13일 날에 돈을 줬죠. 그럼 그날의 환율로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날의 환율이 1엔당 9.5원이죠. 95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인데 950을 갚은 거죠. 그럼 얼마만큼 손실 본 거예요? 900만 원인데 950을 갚은 거니까 50만 원만큼 손실 본 거죠. 외환차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상대금, 외화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는 그냥 갚는 분개를 하시고, 이 채무는 있잖아요.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돼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으로 외상매입금을 잡으면 되고, 돈을 주는 거는 주는 날의 환율 있죠. 주는 날의 환율로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잡아가지고 차익만큼을 외환차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뉴욕시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단기 차입금을 단기분 이자 300달러와 함께 상환하였다. 그럼 외화 단기 차입금 갚는 거니까 계정 과목은 뭐래요? 외화 단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라네. 외화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요. 이미 대변에 외화 단기 차입금 잡혀 있었겠죠. 그러면 대변에 잡혀 있는 외화 단기 차입금은 현재 장부상 금액이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된 금액일 거예요. 가장 최근의 환율이 그 차입 시에 적용 환율 1달러당 1,400원으로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1달러당 1,400원 하면은 지금 2만 달러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1,400원.
2,800이네요. 그럼 단기 차입금을 2,800을 차변에 빼고 자, 돈을 갚죠. 갚을 때 뭘로 갚았대요? 현금으로 갚았다죠. 그럼 이거는 상한시 적용 환율을 적용하면 돼요. 상한시 적용 환율이 얼마냐면요. 2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1,200원이에요.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가 되냐면요. 1,200원. 그럼 2,400이 빠져나가 있네요. 2,800인데 2,400이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만큼 차익이 발생해요? 네, 400만 원만큼 외환 차익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외화를 갚는 분계를 일단 하나 하시고 상환했죠. 상환 분계 하나 하시고 자, 그다음 이 문제는 뭐가 더 있냐면요. 이자가 있대요. 이자가 얼마가 나가냐면요. 300달러. 차변에 이자 비용 300달러. 자, 요거는 그냥 이자 주는 날의 환율로 하면 되겠죠. 300달러 곱하기 이자 주는 날의 환율이 얼마냐면요. 지급한 날 상한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그래서 36만 원이 되겠죠. 뭘로 줬대요?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했다죠. 대변의 현금이 2,436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는 외화 갚는 분계랑 이자 지급하는 분계 따로 생각하셔가지고 분계를 합치면 돼요. 자, 그래서 외화와 관련된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를 좀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60페이지 사채 개철해가지고 내용 설명이 나와 있죠. 요거 볼게요. 예, 그럼 60페이지 사채 볼게요. 자, 사채는 뭐 종류가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그래요. 그 회사채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예요. 자, 그럼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사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 그 사채에 보면 발행이라고 만기일이 있어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어떤 거냐면요.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은행 가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에 그 발행한 종이를 사채라고 해요. 그럼 그 종이를 봤을 때 자, 여기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액면금액이라고 해요. 이거는 만기일 날에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가 있어요. 사채에는 반드시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가 있거든요. 액면 금액은 만기일 날에 갚아야 할 빚, 액면 이자는 이자 지급일 날에 지급해야 할 이자. 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회사는 만기일 날인 X3년 12월 말일 날에 10,000원을 주고 그리고 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이 종이를 회사는 종이를 발행하잖아요. 이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발행자 입장에서 사채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 증거, 그 외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거,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 발행자 입장, 우리 구매자 입장은 앞에서 분류하는 걸 배웠었죠. 유가증권에서. 발행자 입장의 회계처리를 보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본 볼 때 있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 내 돈이 증가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식 발행은 다음 시간에 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끌어당길 때 발행할 수 있는 종이, 그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유가증권은 크게 사채하고 주식이 있다라고 썼잖아요. 지금은 발행자 입장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사례 보세요. 자, 62페이지 사례 보시면 X1년 1월 1일 사채를 9,6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매년 상가액은 아래와 같을 때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먼저 할인 발행인데 1월 1일 날에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10% 1,000원씩 주고 만기일 날에 원금 10,000원을 상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하고 액면 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해요. 자, 근데 이 사채가 지금 만약에 10,000원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보장된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겠죠. 그러니까 사채가 보장하는 수익률은 10%예요. 자, 근데 옆에 적금을 봤더니 적금이 12%에 나왔어요. 자, 적금을 12%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얼마씩 받아요? 10,000원을 투자하면은 이자를 1,200씩 받겠죠. 자, 그다음 만기일 날에 똑같이 원금 10,000원 받는 거고. 그럼 사람들은
적금 들겠어요? 사채 사겠어요? 다 적금 들려고 하겠죠. 그럼 사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싸게 팔아야지 팔리겠죠. 한 9,600원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9,600원에 발행하고 나중에 10,000원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를 더 얹어줘야 돼요? 9,600원 받았는데 나중에 10,000원을 줘야 되니까 400원을 더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 성격이 뭐겠어요? 예, 이자, 그게 성격이 이자예요. 그래서 싸게 발행한 거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해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다. 즉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사채를 어떻게 발행해야 된다라고요? 예, 싸게 발행해야지 팔리겠죠. 예, 그걸 할인 발행이다라고요. 사채의 발행은 어떤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요? 시장 이자율.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가액이 결정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발행했을 때 60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60페이지 1번에 사채 발행 유형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시장 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2번에 할인 발행이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발행.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사채를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예, 그때는 할증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할증 발행.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2번에 사채 발행 금액이 있는데 그 사채 발행 금액은 그 네모 박스에 봤더니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와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예, 그건 이해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그냥. 자, 사채는 얼마로 발행이 된 거냐면요. 이 9,6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금액이고, 이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있죠.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죠. 액면 이자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액면 이자와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사채의 발행 금액이 돼요. 사채의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다. 즉 사채를 발행해서 줘야 할 돈이 액면 이자하고 액면 금액이라고 썼죠. 줘야 할 돈의 현재 가치가 사채의 발행 금액이다.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론 문제용으로 그렇게만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인데 그 분계를 보시면은 분계는 이제 62페이지 사례 1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9,6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현금이 9,600원이 들어와요. 발행자 입장에서. 차변에 현금 9,600원이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 있죠.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이 10,000원이죠.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로 잡아요. 이게 갚아야 할 빚이죠. 그 다음에 적게 받은 금액 400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얘는 성격이 뭐냐면요. 사채에서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발행했을 때 일단은 발행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차변에 현금이, 자산 부분에 현금이 9,600원 들어오겠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인 거예요. 10,000원. 10,000원으로 잡고 사채로. 사채 10,000원 잡고 400원만큼을 빼게 하는 형식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빼게 하는 형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9,600원이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9,600원에 발행했죠. 10,000원짜리를. 그럼 400원만큼 싸게 발행했는데 이건 결국 나중에 10,000원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얘는 성격이 뭐겠어요? 400원은? 성격이 이자인 거예요. 왜 이자냐면요. 여러분들이 9,600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을 줬다라고 하면은 더 준 돈 400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자라고 생각하시죠? 이자인 거예요. 사할차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인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빼게 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가 언제 이자를 인식하냐면요. 3년간에 걸쳐서 이 400원의 이자를 3년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잡을 거예요. 자, 요거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을 잡을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년 말일날 이자 지급일 날에 매년 말일날에 이자 지급일 날에 함께 이걸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데 이거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하고 유효이자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깎겠다라는 거고 유효이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려워요.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자, 근데 기업회 기준은 어떤 것만 인정이 되냐면요. 정액법은 인정이 안 되고 유효이자법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방법은 무조건 무슨 법을 해야 된다라고요? 유효이자율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틀리세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실익이 없어요. 자, 그럼 유효절법에 따라서 삼각했을 때 삼각액이 문제에서 줘요. 보통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문제에서 줬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지금 삼각액이 x 1년도에는 70원, x 2년도에는 140원, 그 다음에 x 3년도에는 190원씩 이렇게 삼각이 된다죠. 자, 그럼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먼저 70원을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70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년 말일 날에 액면이자 10%씩 지급하기로 했죠. 그럼 10%면 1,000원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 이자 비용 1,000원.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거는 사채에 대한 이자는 액면 이자뿐만 아니라 이 사할차 있죠.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는 거. 이 삼각액에 대한 이자 비용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 2년 12월 말일에도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140원이죠. X 2년도에는 이자 비용 140. 그다음 액면 이자 1,000원, 이자 비용 1,000원. X 3년도 말일 날에는 사할차 190, 이자 비용 190. 그다음에 액면 이자 1,000원. 자, 이렇게 분개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면 만원 갚아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있는 사채를 차변에 빼면서 대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할인 발행에 대한 분개였었고, 자, 그다음 할증 발행 볼게요. 자, 만약에 사채를 이렇게 똑같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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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 이자 1,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 만원이다. 근데 시장 이자율이 8%다라고 하면은 사채는 10% 수익률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겠죠. 그래서 한 1,5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500원 정도에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례가 이제 63페이지 사례 2예요. 자, 그럼 1,500원에 발행했으면 들어올 돈이 얼마예요? 1,500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이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해서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요. 얘는 사채 액면 금액에서 플러스하는 형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마이너스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하는 형식으로 표시했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1,500원인데 나중에 만원만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500원만큼이 나중에 이자를 적게 준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는 이자 비용이 원금을 500원만큼 적게 줄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중에 깎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을 적게 하는 이자 비용을 깎아내리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얘는. 자, 그럼 깎는 방법은 똑같이 유효절법이에요. 자, 유효절법에 따라서 깎았을 때 그냥 X 1년도에는 110원. 그 다음에 X 2년도에는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63페이지에 문제 X 2년도에는 160원. 그 다음에 X 3년도에는 230원. 이렇게 깎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110원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인 거고. 이렇게 할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변의 이자 비용 110원.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액면 이자가 1,000원이죠. 자, 근데 이자 비용 같으니까 지워줘 버리면 실제적으로 이자 비용은 얼마인 거예요? 89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 X 2년도 말일에도 160원 깎아내리고 액면 이자 1,000원 나갔으면은 이자 비용은 840. 줄어들죠, 이자 비용이. 그 다음에 X 3년도 말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30 깎고 이자 비용 1,000원 나갔으니까 여기는 770. 그리고 만기일 날에 액면 금액 만원 떨면서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개는 이렇고 이 분개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서는 이 발행일 날의 분개만 나오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거의 발행일 날의 분개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60페이지. 자, 60페이지 3번에 거기 사채 발행일의 회계 처리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첫 번째 줄에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계정은 만기에 상환해야 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이 부채에 잡히는 이 사채 있죠. 사채는 무조건 무슨 금액이라고요? 무조건 액면 금액인 거예요. 액면 금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성격이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다음 61페이지에 5번에 이자 지급일 날 회계 처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번에 할인 발행이 있고 세 번째 줄 가운데에 상각 방법에는 유효이자법과 정액법이 있는데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뭐만 인정한대요? 유효이자법만 인정하고 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할차를 깎아내리는 방법은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요? 유효이자법. 그건 시험에 이런 문제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분계가 나와 있죠. 네모 박스의 분계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사할차 되어 있고 네모 박스 밑에 유효이자법 하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죠. 이렇게 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원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때 봤더니 10,000원에서 400 뺀 9,600원짜리였죠. 사채가.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엑셀 1년도 말에 붙는 거고 그냥 사할차가 깎여내려서 지금 갚아야 될 원금이 이때 가면 원금이 더 늘어난 상태예요. 사할차가 70원이 깎였기 때문에 사채의 원금이 9,670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해하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상각액 있죠. 이 깎아내리는 금액은 유효이자법으로 깎아내리고 유효이자법 하에서 이 깎아내리는 금액은 무조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9,600원짜리 든 게 10,000원이 되는 가정이잖아요. 사채가. 그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증가다. 그래도 시험에서는 맞출 수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증가다. 그 금액은 상각액이 무조건 증가한다. 상각액은 그냥 외우시는 게 뭐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론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설명을 전부 다 드린 것 같고 뭐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꽤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들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분계를 좀 몇 개 더 해볼게요. 64페이지 그 1, 2, 3번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와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한 금액이 발행가액이라고 썼죠. 그 단순 암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였대요? 5,120만 원이었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5,120만 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이 갚아야 할 빚이죠. 지금 5,120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은 5천만 원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느냐? 120만 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그다음 2번 사채 액면 총액 600만 원, 상환 기간 5년. 발행가액은 580만 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5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액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 되겠죠?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20만 원.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했을 때 분계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사채 발행 시의 분계만 잘해도 시험에서 거의 90% 맞아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나갔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채 발행비가 얼마가 나갔대요? 10만 원이 나갔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57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사할차는 3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자, 사채가 600이 발행이 됐어요. 대변에 사채 600. 자, 보통예금 통장에 580이 들어오고 사할차가 20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사채 발행비가 10만 원 나갔다라고 하면은 사채 발행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은 570이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채 발행비가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따로 현금으로 10만 원 지급했다죠. 그러면은 결국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사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570인 거죠. 그럼 4일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30만 원.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 발행비가 사채 발행가액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4일차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에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 12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20이 들어와요. 그럼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죠.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20만 원만큼은 뭐가 되겠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죠. 사채를 더 비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사채 발행비가 얼마가 나갔대요? 5만 원이 나갔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에서 빼요. 근데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5만 원을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5만 원만큼.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만 원이 되겠네요. 15만 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뺀다. 그 말이 사채 발행가액이 줄어든다 그 말이고,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하는 금액은 더 줄겠죠. 5만 원만큼. 자, 그럼 교재 60페이지 보시면은, 자, 60페이지 하단에 4번에 사채 발행비 존재 시, 자, 두 번째 줄에 사채 발행비를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 종이 찍는 값, 그 다음에 사채 발행하면은 금융기관에 금융 수수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채 발행 대행 수수료 같은 거를 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고 부채 있죠. 부채는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